목요일 밤 11시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맞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국감 시즌에서도 아주 뜨거운 쟁점이 있습니다. 공정경제 3법 또 노동법 처리인데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관계법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 당도 이번에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 채택을 했기 때문에 전혀 모순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해나가려고 하는 것을 정부의 제의는 의석을 많이 가진 민주당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체 어렵습니다. 공정경제 3법 뭐길래 이 야단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정경제 3법, 노동법 용어 쉽지가 않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좀 설명 쉽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두 개는 각각 개정안이고요. 네. 예, 금융그룹합동법은 금융그룹 대상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겠다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감사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살펴보면은 상법 개정안 두 개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른바 3% 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다중대표 소송제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우유 배달로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유 배달 설명이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유를 만드는 회사고 MC 장원이 이제 우유를 판매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우유를 생산해서 바로 배달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 일부러 하나 거치는 거죠. 제가 자회사나 계열사를 하나 만들어서 일부러 만들어서 박지훈 회사를 거치게 만들어서 이제 자영업자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고스란히 이제 모기업의 주주들에게 손실액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죠. 이 소액주주나 개미주주들이 여기에 대해서 왜 중간에 거치냐라고 항의할 수 있는 이제 대표 소송제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동안까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사익편취 규제 강화 법안 역시나 우유 배달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배달회사가 필요하다고 칩시다. 그러면 A 업체는 건당 1,000원, B 업체도 건당 1,000원인데 이상하게 여기에만 건당 2,000원인데 이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벌기 위해서는 더 싼 곳으로 가야 되는데 더 비싼 곳을 택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회사 계열사. 아는 쪽이다. 계열사나 그러니까 뭐 특수관계인이다. 특수관계인 거죠. 보통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렇게 계열사를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캐시카우 또는 총수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서 이런 계열사를 만든다라고 해서 사익 편취 규제 강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입니다. 아, 그래서 그 우유는 맛있나요? 맛이 없다면 이제 시장에서 부패가 되겠죠. 아,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뭘 질문해야 될지 헷갈렸습니다. 예. 자, 근데 등장하는 단어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대주주 의결권 3%를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이런 말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좀 오창석 씨가 해주시죠. 네, 일단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일단 감사라고 하는 것은 관리 감독하고 어떤 견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총수 일가의 위주로 돌아갔기 때문에 총수 일가에서 만약에 이 감사위원을 선출해버리면 견제가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거수기 이사회라는 오명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로 인한 총수 일간의 독단적 행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들도 많았었는데 이거를 조금 규제하겠다. 그래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던 간에 3%로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을 지어서 흔히 말하는 소액주주들 또는 개미주주들도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적어도 1명 정도는 이사회에 두자. 그래서 이 감사위원의 본연의 목적을 살리자라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상법상에 뭐 주주, 이사회, 감사가 있는데 이 상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 안에 감사를 둘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근데 그게 뭐 유명무실하게 됐죠. 이사회가 워낙 주주 재벌의 입김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과연 감사위원회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업의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지금 뭐 이제 경총을 비롯해서 기업계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공통적으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감사위원 분리선출하고 이른바 3%룰 이 두 부분인데요. 사실상 대주주 의결권을 특수관계인 합산해서 3% 내로 제한하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이 좀 과도하게 제약이 되는 거 아니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펀드나 기관 투자자들 이런 분들의 영향력이 좀 과대 계상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가져온다. 그런 부분이 결국은 경기 침체와 일자리 악화로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우려인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헤지 펀드라든가 해외 투기 자본들이 이득을 얻고 반대로 지금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오히려 소액 주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 독식을 막자는 취지로 이 법안은 추진되지만 반대로 이제 투기 자본들이 소액 주주로 이렇게 어떤 둔갑을 해서 기업 사냥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경영계에서 가장 뭐 큰 예로 얘기하는 건 지난해 이제 네.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라고 그러죠. 실제로 개입해서 어떤 경영권에 참여를 하는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2.9% 그리고 2.6% 정도 갖고서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가 사회적으로 이걸 과연 외국계에다가 현대차를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는 뭐 얘기까지 나왔어서 이 사례를 좀 주로 들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엄살 떨기. 엄살 떨기랍니다. 네, 엄살 떨기. 네. 사실 지금 이 상법은 기업 총수에게 좋을 것인가, 기업에게 좋을 것인가를 국회에서 다루는 법입니다. 그렇게 네. 해서 정말 우리 시장 경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서 네. 기업의 활력을 다시 제고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부당한 기업 총수의 기업 지배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1인 이상의 감사를 네. 주총에서 선출한다는 거 가지고 헤지펀드가 이 기업을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과대 해석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명 이상의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감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업 총수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네. 기업을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공정경제 3법, 우리 이정미 전 의원님도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때는 안 됐나요?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계속 이게 그 사실은 이전부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시 벌써 공약이었습니다.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 공정경제 3법의 최초 발의자도 김종인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 대표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법은 여야 구분 없이 통과가 안 될 일이 없는 그런 법안이었는데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는 정당이 되는가 이것의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20대 국회에서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봅니다. 다른 정당들하고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당 내부에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좀 제출된 법안 정부 제출안에 대해서 100% 하나의 의견도 없이 모두가 동의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다만 이제 뭐 작년하고 또 20대 국회하고 상황이 틀려진 게 일단 코로나19라는 뭐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과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경제에 어떤 일정 부분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에는 모두가 아마 동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의원분들도 다 개개별로 다 좀 뭐 입장이 틀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상임위 차원에서 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듬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번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는 이분이 가장 눈에 띄어요. 김종훈 위원장. 마음이 어떨까 궁금해요. 본인이 옛날부터 얘기하던 건데 지금 당 색깔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보수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3법을 밀어붙인 김종훈 위원장의 속마음 혹시 우리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본인의 상징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정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먼저 발의를 했었고, 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네. 김종인법이라고 그대로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김종인법까지 발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일부러 김종인법이라고 붙인 일부러 이제 겁니까? 그렇게 한 거죠, 사실은. 본인이 이제 반대를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든 건데, 일단 지금 왜 경제 민주화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박근혜 네. 대통령 시절, 예. 인수위 시절.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 집단의 등장은 노조가 아닌 전경련이다. 그리고 두 번째,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노무현 정부 때보다 못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천명했지만 낙수 효과는 일어나지 않았고 롯데월드 신축을 위해 군용 비행장에 활주로 옮기는 짓까지 했다. 경제 세력이 정치 세력을 압도하고 있다. 이 지시라는 것은 이제 책에 다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신 표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대 재벌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8년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낙수 효과가 없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육공화국 별로 이런 표현을 거의 쓰진 않지만 어쨌든 개헌 당시에 경제민주화법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이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요 골자를 본인 스스로가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예요. 자신의 수건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생명력을 가장 크게 연명시켜준 이 수건 사업을 네. 반대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큰 정치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법 카드를 꺼내든 건가요? 나의 정체성은 이 법인데 내부에서는 반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달래야 된다. 그래서 추석 연휴 끝나고 이 노동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노동법과 경제상법 간의 빅딜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노딜 수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안 하려는 거다. 무산시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공정경제 3법을 내걸었을 때 네. 이제 국민의힘의 리더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깊은 속내도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보수 정당의 색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형편에서 재계를 달래는 용으로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지만 뻔히 주판을 퉁겨보면 알거든요. 네. 이 노동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통과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아는 상태에서 이 빅딜안을 꺼낸 것은 이제 자신의 그 공정경제 3법을 통한 김종인의 몸값 불리기는 최대한 해놓고 결국은 이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 어떤 수순들을 만들어가는 저는 그런 수로 보고 있습니다. 이정미 딱짝짝 이정미 의원님의 분석은 어떻게? 저는 사실은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아, 부분이 동의해요? 있어요. 동의하신다고요? 동의- 동의한다고요? 말씀드린 건 동의한다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뭐 내부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게 아니라 네. 뭐 작년에 환노위 계셨겠지만 환노위에서 사실 어떤 법안이 될 때 대부분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ILO 관련 법안이 나오면 그렇죠. 그 반대대로 기업 살리기 법안을 내놓고서 둘 다 상정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아예 노딜로 가는 경우가 많고 두 개를 같이 올려놓고서 같이 타결되는 경우가 사실은 없습니다. 요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리더가 아닌 국민의 리더이고 싶다.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캐치프레이즈로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쓰는 거예요. 근데 아까 프랜차이즈 얘기해가지고 저작권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개 정 자, 국민의힘 노동법 관련해서는 안은 안 나왔지만 주호영 대표가 노동유연화 얘기를 하면서 지난 10일이죠. 이른바 노동 4.0. 네, 산업 4.0 시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노동은 1.0이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산업 4.0에 상응하는 노동계획 4.0이 지금 뭐 꼭 필요한 시기가 됐고 지금 근로기준법이 1953년에 제정되어서 네. 어떻게 보면 그 산업화 시대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다양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자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 저희 노동정책이 법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노동법을. 네. 근데 그 부분들이 10% 대기업이나 공공부문, 그다음에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2중, 3중으로 법적 강화를 계속해왔고 네.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 혜택을 자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때그때 재정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1, 2, 3도 있어요? 아니면 4가 뭐 나온 거예요? 1, 2, 3도 잘하는 거죠. 4.0 노동 아, 7.0. 4.0. 1, 2, 3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을 네. 바로? 바로 4.0 패치가 나온 겁니까? 4차 산업혁명시대니까요. 4차 산업이니까 4.0. 어이없는 이야기들이죠. 정말 그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담겨서 그 노동개혁을 추진한다면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주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죠? 산별 노조입니다. 아. 산업별 노조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모두가 다 노조에 가입해서 전원이 자신의- 노조가 가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어떤 정당한 권리를 가져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아직 노조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네. 사회입니다. 웬만한 선진 복지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 30%라고 하는 어떤 기준선을 도달하기 위해서 산별노조를 하겠다. 근데 이상하게 20대 국회에서 죽어도 그거는 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국회의원 할 때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당론이 네. 그것을 뭐 받아들이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90% 노동조합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진심을 저는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당에 따라서 이 색깔이 좀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자, 특히 지금 김종인 위원장 노동개혁 발언 나오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유연화 쉬운 해고 아니냐, 박근혜 당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 반발하는 모양새죠. 과연 지금 김종인 위원장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노동개혁이 노동의 유연화라고 쓰고 해고의 손쉬움이라고 읽히는 것이냐, 아하. 요걸 좀 따져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2년 경제민주화 이 책에 대해서 그 책 오늘 많이 써먹네요. 네,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똑같이 생각을 나와 있습니까? 담았기 예. 때문에 뭐라고 담아놨냐면 조금 더 임의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하.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은 걸러내고 젊은이로 시프트 할 수 있어야 한다. 시프트는 옮긴다. 네, 네. 라고 가장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와닿진 않아요. 그때는 그만큼 좀 화나셨어요. 아니, 그때는 나이가 많이 안 먹었죠.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건 확실한 거예요. 8년 전밖에 안 이거는 됐어요. 뭐 오창석 평론가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다 비교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어떤 비유를 계속 드시냐면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듭니다. 그래서 뭐죠, 그게? 실제로 이제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쉽게 해서 해고된 사람도 언제든지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아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좋아요. 가능할 것도 같고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독일과 대한민국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다르죠. 2018년 GDP 기준 OECD 평균이 약 20%입니다. 그러니까 GDP 기준 20%를 공적 지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OECD 국가들이 쓰고 있는데 독일, 하르츠 계획을 했었던 독일은 25%입니다. 어휴. 평균을 웃돌죠. 그러네요. 그럼 우리나라는 몇 %냐? 10%입니다. 우리보다 2.5배나 많네요.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실업을 한 사람이 내가 더 이상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창업을 하겠다. 이러면 정부에서 그 창업 지원금을 거의 3,500만 원 정도까지 주는 더 좋네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 형성돼 있는 국가의 노동개혁과 정말 그 안전망 자체가 없고 그 회사에서 잘리는 그 순간 정말 나락으로 떨어져야 되는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뭐 박근혜 정부로 회귀하는 거냐 이 얘기를 하는데 자유로운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의 어떤 해고 규정은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자들과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박근혜 정부 때 없애버리려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음껏 해고하고 사람들에게 단기 일자리들로 그냥 나쁜 일자리들로 흩어뜨리는 이러한 어떤 방식들을 추진했던 거. 이게 그대로 4.0 안에 저는 포함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정말 우리가 60년을 싸워가지고 이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가 있는데 이거 탄력 근로제 계속 넓히자, 선택 근로제 더 확대하자 이렇게 해서 다시 과로 사회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공정경제 상법은 시장을 좋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엉뚱하게 노동자의 권리를 오히려 더 무너뜨리는 이런 대안을 가져왔다라는 점에서 정말 쇄신하려고 하는 국민의당에 너무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당도 쇄신을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도 쇄신을 하고 있습니다. 딴 분이 계시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결국 쉬운 해고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노동계가 좀 반발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10대 90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노동 분야는 어떻게 이정미 의원 말씀하고 비슷한 겁니까? 네, 아니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산별 노조는 사실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취지는 뭐 아까 독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러니까 독일이라고 이제 선진국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당은 노동 관련 문제에서만 되게 현실론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북한 관련이나 다른 부분에는 얘기 안 하시고 노동법 관련해서만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그렇게 현실과 이상으로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초반에 이제 그 올해 초에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소득 문제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묶어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 부분이 부족하다면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서 좀 큰 틀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처럼 여당 입장도 사실 궁금해요.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어떻게 가려고 합니까? 일단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권익 증진을 더 해주자라는 입장이고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골자가 이제 고용노동부가 먼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 살펴보면 해고자와 실직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 그리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철폐한다. 챙겨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퇴직교원의 교원 노조 가입을 허용하자라는 것인데 결국은 한 줄로 요약하면은 노조 구성의 자유를 강화하고
그리고 노조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협의는 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일단 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적 이미지도 굉장히 나쁜 이미지로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ILO 권고사항을 받아들인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환노위 소속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미자 의원이 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떻게 이 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좀 지켜봐야겠죠. 자, 코로나19 이후에 노동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산업 생태계도 많이 바뀌었는데 이정미 의원님이 뭐 전문가시니까 앞으로 노동법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좀 고언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제가 배달 라이더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네. 어떤 기회가 있었는데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 네. 네. 이 배달 라이더들이 그 회사하고 관계를 맺는데 그 약관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나 일방적이고 부당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모든 피해는 라이더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이런 그래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신속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 지금 특히나 이쪽 노동시장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까지의 어떤 노동법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 대책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지금 노동 환경에 맞는 노동법이 빨리 즉각 나와야 되고 여당한테도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공정경제 3법과 노동법을 묶어서 원샷으로 처리하는 이 패키지 딜을 내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경제 3법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논의가 좀 된 사안이긴 하지만 노동법은 아직 안도 안 나온 사안인데 이게 한꺼번에 처리가 가능한지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지금 뭐 노동법이 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다 안을 알고 계신 것처럼 말씀을 주셔가지고 근데 대부분 내용들이 아마 저희가 다 짐작하고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찬반을 떠나서 이슈 자체는 사실은 20대 국회 이전에 19대 국회 때부터 얘기가 하시는 됐던 거예요, 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본격적으로 논의만 시작되면 아마 속도는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도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이 주호영 대표는 원샷 처리하자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또 패키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좀 소리가 다른데 이 어떤 속사정이 있는 건지. 두 말이 틀리면 누구 말을 따라야 뭐 돼요? 그거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의 어떤 소신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당의 정체적인 방향 설정과 가치 설정을 하는 역할이고요. 원내대표는 또 실제로 원내에서 어떤 협상을 해야 되고 또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분명히 본인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뭐 어떤 법 하나를 따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법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후에도 사실은 공수처법도 있고 그건 통과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두고 봐야겠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전략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담론 파워 게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을 이제 이름을 쓰고 있지만 기존에 쭉 이제 보수 정당 유럽 보수 정당의 기본 논리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낙수 효과에 대해서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로 낙수 효과는 기업이 받아서 기업이 먼저 받고 서민들한테 떨어지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수십 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그 낙수가 입장이 잘안 돼요. 조금 마셨더니 썩은 물이었다고. 김종인 위원장 입장은 이 낙수 효과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전통적인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낙수 효과로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충돌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세력이 파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방향성. 향후 김종인 위원장의 진로 이런 것도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희가 기업 규제 3법이라고 해서 뭐 기업을 규제하자, 기업을 망가뜨리자라고 해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총수 일가에 저희라면 대한 뭐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나 뭐 정의당이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너무 총수 일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니까 이 부분은 규제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정경제 3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3법대로,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국민의힘이 노동법에 대한 자기 의견을 가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어떤 것도 안 되게 하는 일, 이런 전략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코멘터리 막점 마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OBS